전력망은 100년 역사의 미국 기술이 최고죠. 여기 미국에서 온 프로젝트 매니저가 한국 기업을 비웃으며 당연히 미국이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할 거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에 놀라서 후회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인의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앤드류 파커, 미국 최대 전력 인프라 기업 글로벌 파워 네트워크의 국제사업부 총괄 책임자입니다. MIT 전기공학 박사 출신으로 15년간 세계 각국의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전문가죠. 세계 최고의 전력망 설계 및 구축 기술을 가진 우리 회사는 언제나 어떤 프로젝트든 최고의 품질로 완수해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울린 전화 한 통의 이메일이 내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죠. 사우디아라비아 왕실로부터 특별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비전 2030 핵심 인프라인 메디나 제다간 491km 초고압 전력망 구축 입찰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회네요. 비서인 제니퍼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200조 원 규모의 전략적 메가 프로젝트라니 정말 엄청난 규모였죠. 사우디의 거대 태양광 발전 단지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성공하면 중동 전체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틀 후 저는 리야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죠.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도 흰 옷을 단정하게 입은 현지 가이드는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가이드는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 회의장에 도착하자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경쟁자인 한국현대 ENC 팀과 마주쳤습니다. 팀장인 김도현 부장은 조용하지만 예리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플레이어군요. 그래도 전력망은 100년 역사의 미국 기술이 최고죠. 제 말에 김도현 부장은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경쟁자로만 여겼죠. 전 세계 전력망 프로젝트에서 미국 기업들의 우위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리야드 컨퍼런스 센터의 웅장한 프레젠테이션 홀에는 사우디 고위 인사들과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발표 순서는 추첨으로 정해졌고 운 좋게도 저희가 먼저 발표하게 되었죠.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글로벌 파워 네트워크의 차별화된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초고압 직류송전 기술,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부하 관리, 첨단 안정화 시스템까지 최첨단 기술의 향연이었죠. 특히 3차원 홀로그램으로 구현한 전력망 시뮬레이션은 청중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구축 후 50년간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며 유지보수 비용을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우디 관계자들의 눈빛에서 감탄과 신뢰를 읽을 수 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한국현대 ENC의 차례였습니다. 김도현 부장은 특별한 시각 효과 없이 담백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함 없는 실용적 접근법과 사막 환경 특화 솔루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죠.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으나 점차 그의 발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사막 환경에 특화된 기술들이었습니다. 모래 폭풍에도 견디는 전력탑 설계, 극단적 온도 변화에 대응하는 특수 소재, 현지 자원을 활용한 건설 방식까지 그들은 이론보다 실제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사우디 왕실 기술고문 알 술탄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극한의 사막 환경에서 장비 생존율은 얼마나 되는가? 자신 있게 답변했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이런 극단적 환경 테스트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 술탄 왕자의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양측 모두 3개월간의 실증 테스트를 통해 최종 평가하겠습니다. 제다 외곽의 황량한 사막에 우리의 시범 구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공수한 최첨단 장비와 50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했죠. 첫 2주간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팀 내에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현지 사우디 관계자들도 우리의 빠른 진행에 감탄했죠. 틈틈이 한국팀의 현장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 인력과 특이한 설비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 방식으로는 우리와 경쟁이 안 될 텐데 비효율적으로 보이는군. 그렇게 생각했던 그날 밤 현지 일기예보에서는 별다른 경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작 3주차 아침 갑자기 하늘이 황토색으로 변하더니 예고 없이 눈앞에 흐려졌고 거대한 모래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든 장비를 보호하라. 긴급 대피. 팀장으로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람은 초당 50m를 넘는 강풍과 함께 미세한 모래 입자들을 휩쓸고 왔습니다. 우리의 첨단 설비들은 연쇄적으로 오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정밀 센서에 모래가 침투하고 전자장비는 과열되었으며 통신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었죠. 폭풍이 지나간 후 확인해보니 15억 달러 규모의 장비가 하루 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 모래로 가득 차 작동을 멈췄죠. 팀원들의 얼굴은 충격과 좌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긴급하게 본사와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 상황과 복구 계획을 설명했죠. 현지 환경에 맞춰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최소 4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면 속 최고 경영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4주라고? 그럼 한국팀에 뒤처지게 되잖아. 회사의 명성이 걸린 문제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상황을 역전시켜야 해. 그날 밤 임시 숙소의 창문으로 사막의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자연의 위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첨단 기술은 왜 이런 환경에 취약한 걸까? 모래폭풍이 지나간 이틀 후 손상된 장비를 점검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국팀의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거의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래폭풍이 휩쓸고 간 흔적이 있었지만 장비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모든 장비에는 특수 제작된 보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센서에는 이중 필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고 전자 부품은 특별한 케이스로 보호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들의 작업 패턴이었습니다. 한국팀은 가장 더운 시간대를 피해 새벽부터 오전, 그리고 저녁부터 밤까지 작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늦게까지 일하던 중 문득 한국팀 현장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무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차를 몰고 가까이 가보니 창문으로 들여다본 광경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피로한 기색이 역력함에도 불구하고 김도현 부장을 중심으로 한 엔지니어들이 진지하게 회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많은 도면과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고 벽면에는 상세한 일정표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사우디 현장 감독관으로부터 들은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팀이 밤새 작업하여 모래폭풍으로 지연된 일정을 이미 따라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연히 현장에서 김도현 부장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정상 작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까? 제 질문에 김도현 부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한 기한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게다가 이 정도 모래폭풍은 이미 예상했었죠. 2년 전 몽골 고비 사막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개발해 두었습니다. 그제서야 한국팀이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무시했던 그들의 글로벌 경험과 실용적 접근법이 생각보다 훨씬 가치 있는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주가 끝나갈 무렵 우리 팀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두 번째 모래폭풍이 지나간 후 급히 수리한 장비들마저 연이어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부품을 공수하는 데만 일주일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죠. 이대로라면 일정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와의 중간 점검 회의에서 최소 2주일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한국팀의 발표는 정반대였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오히려 3일 앞당겨 완료할 수 있습니다. 김도현 부장의 차분한 보고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정이었습니다. 당혹감과 불신으로 다음 날 아침 일찍 한국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현장 한쪽에는 작은 텐트촌이 형성되어 있었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24시간 교대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간단한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짧은 휴식 후 바로 작업에 복귀하는 모습이었죠. 김도현 부장을 현장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간이 텐트 안에서 간단한 커피를 대접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국 기업의 자존심입니다. 일정을 맞추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의 신뢰도와 직결되니까요.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활기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회사가 처음 해외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쓰라린 경험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고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철학입니다. 그날 저녁 우리 팀원들과 회의 중에 뜻밖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팀에게 간식과 음료를 가져다 주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동참했습니다. 밤샘 작업 중인 한국팀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묘한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기술의 경쟁을 넘어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도요. 프로젝트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우리 팀 내부의 위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몇몇 핵심 엔지니어들이 이탈하기 시작했고 남은 인원들도 심각한 사기 저하를 겪고 있었습니다. 본사의 압박은 나날이 심해졌고 현장의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었죠. 깊은 고민 끝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현대 ENC 캠프를 공식적으로 방문해 김도현 부장에게 협력을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솔직히 거절당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경쟁 관계에서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의외로 김도현 부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상 밖의 환대로 저를 맞이했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현장 적응력이 좋고 글로벌 파워는 첨단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함께 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김 부장은 망설임 없이 그들이 개발한 사막형 전력 인프라 구축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모듈형 전력탑 구조, 첨단 모래 차단 필터, 태양열 활용 냉각 시스템, 현지 재료 활용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고민하던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세심한 기록 문화와 모든 경험을 데이터화하는 습관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가장 사소한 현장 경험까지도 문서화하고 다음 프로젝트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김도현 부장이 보여준 품질 서약서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한국 엔지니어가 서명한 이 문서에는 최고 품질과 기한 준수를 개인적으로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닌 그들의 직업 윤리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우리는 이 서약서를 매 프로젝트마다 작성합니다.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다는 의미니까요. 김 부장의 설명을 들으며 기술 이상의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한 헌신, 끊임없는 학습, 그리고 팀워크, 이런 가치들이 실제 현장에서 더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두 팀은 공식적으로 협력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초기에는 어색함도 있었지만 점차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첨단 알고리즘과 한국의 현장 적응 기술이 결합되자 작업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시범 구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협력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난 후 사우디 에너지부의 최종 평가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알 술탄 왕자를 비롯한 사우디 고위 인사들이 시범 구간을 방문하여 꼼꼼하게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초기에 입은 타격이 너무 컸습니다. 반면 한국팀은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진행한 덕분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결과물을 선보였죠. 평가 점수는 예상대로 현대 ENC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알술탄 왕자의 발표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메디나 제다 전력망은 현대 ENC가 주계약자로 글로벌 파워 네트워크가 특정 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자는 이어서 이례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국팀의 성실성과 약속에 대한 책임감이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한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워 작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자는 깜짝 비화를 공개했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밤샘 작업하는 한국팀을 몰래 방문해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본 헌신적인 모습과 철저함이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본사에 전하자 혼란스러운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주계약자 자리를 놓친 것에 격분했고 책임 소재를 따지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최고 경영자는 예상 외로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보다는 낫다. 이번 기회에 사막 환경에서의 경험을 쌓고 다음을 기약하자. 회의가 끝난 후 혼자 호텔 발코니에 서서 제다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전적인 패배로 느껴졌을 상황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에 선 느낌이었죠. 이것은 패배가 아닌 새로운 기회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현장 적응력과 약속을 지키는 문화에서 배워야 합니다. 다음 날 저는 팀원들에게 제 결심을 밝혔습니다. 본사를 떠나 이 프로젝트에 독립 컨설턴트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첨단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가치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팀원들은 놀랐지만 3명의 핵심 엔지니어는 저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후 사막 한가운데에서 현대 ENC 글로벌 파워 네트워크 컨소시엄의 전력망 1단계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사우디 고위 인사들과 세계 각국의 언론이 모인 가운데 메디나 제다를 잇는 첨단 전력탑들이 장엄하게 서 있었습니다. 준공식 단상에 오른 김도현 부장과 제가 함께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사막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첨단 전력망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특히 그린파워 솔루션즈라는 새로운 컨설팅 회사를 함께 설립해 이 프로젝트의 경험과 기술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혁신적 실용주의입니다. 화려한 이론보다 현장에서 증명된 기술, 약속을 지키기 위한 헌신, 그리고 끊임없는 기록과 개선, 이런 가치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사우디 비전 2030의 상징적 프로젝트로 메디나 제다 전력망이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김도현 부장과 함께 사막 속 전력탑 아래를 거닐었습니다. 5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냉각 시스템, 모래 폭풍에도 견디는 특수 코팅 처리된 전력선들, 자연의 위력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인간의 기술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파커 씨가 전력망은 100년 역사의 미국 기술이 최고라고 말씀하셨죠. 두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년 전에 자신감 넘치던 제 모습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생각하니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그 여정이 저를 얼마나 성장시켰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전 세계 극한 환경 전력망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ENC는 300조 원 규모의 사우디 전역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를 추가로 수주했고, 우리 컨설팅 회사도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요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후 김도현 부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의 첨단 전력기술연구소를 둘러보며 한국 전력기술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배웠습니다. 불과 5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그들의 기술력과 혁신 정신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남산에 올라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실패처럼 느껴졌던 경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이죠. 미국으로 돌아와 여러 엔지니어링 대학에서 강연을 부탁받았을 때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기술 혁신은 연구소의 화려한 이론이나 첨단 장비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 지혜와 끈기, 그리고 환경에 겸손하게 적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청중들이 집중하는 것을 느끼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는 한국 엔지니어들에게서 배운 약속과 신뢰입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한을 지켰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이 신뢰야말로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이제 저는 미래 엔지니어들에게 조언합니다. 세계 최고의 전력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한국으로 가라고. 그리고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문화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의지력이라고요. 사막 위에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처럼 우리의 생각과 관점도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국 기술의 세계적 도약, 그리고 그 여정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사막 위에 빛나는 전력망처럼 새로운 기술, 강국의 탄생을 세계에 알리는 증인이 된 것은 참으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앤드류 파커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들이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밤을 새워가며 약속을 지키고 철저한 준비와 현장 적응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사우디 전력망 프로젝트 이야기처럼 우리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기술 강국으로서의 우리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